예, 안녕하세요. 1분기 GDP가요, 마이너스 0.3% 성장 났습니다. 연율로 1.8%. 정말 충격입니다. 이러다가 한국 경제가 중공보다 먼저 폭삭 망하는 거 아닌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그러니까 미국 GDP는 내일 발표나잖아요. 아마 그거는 예상보다 더 좋을 것 같고 한국은 예상보다 더 나쁠 것 같다. 이런 예상은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심각하게 느껴져서 그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그 문제점들, 그 다음에 대책 이런 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긴급하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요, 기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게 본질이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로 안 바뀌는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서 출발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재화에 집중을 하면은 이 재화를 판매하는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죠. 경쟁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경쟁 상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하는 요소를 구입하는 시장, 요소 시장은 어떻습니까? 특히 자본 시장은 제외하고요. 일단 노동 시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글쎄요, 노조 갑질이 낯설지 않을 정도가 된 거 아닙니까? 너무 경직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과점 이상으로 비효율입니다. 비효율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노동 투입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임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총체적인 노동 투입 비용, 이게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노조는 법 위에 있는지, 이게 완전 이념 노조, 정치 노조가 돼갖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세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감시한다고 난립니다. 하물며 중공까지 감시한다고, 지금 대단합니다. 1분기에만 감세한 돈이 58조 원이라고 합니다. 중공이. 연간 341조 원 감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맨날 그 뉴스 나오는 게 세금 많이 거쳤다고 그런 뉴스 나오고 있어요. 세금 많이 거친 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세금 많이 나가면요, 거기에 따르는 그 복합 성수만큼 GDP 추락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강탈해 가려고 아니 눈이 붉은 것 같아요. 법인세 올려버리고요. 당연히 폐지해야 할 유류세, 이거 12월 달에 한시법이에요. 작년 12월 지나면서 유류세 완전히 폐지됐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 걷어가고 있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이건 전부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생산비 구조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상속세 보겠습니다. 최고 세율 65%. 이것은 국가에 의한 정말 강탈입니다. 세금이 뭡니까? 국가 권력으로 강제로 돈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법의 이름으로 강탈해 가는 겁니다. 사실상 상속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사유재산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 저는 한국이 상속세법 역사상 최악질 마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국내에서도 상속세를 못 내서 멀쩡한 그 우량 중소기업이 넘어간 곳이 매우 많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이런 곳에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투자하고 사업하겠다는 사람들 덩신호흡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은 생산비 세계 최고 수준인데 기업 환경도 최악입니다. 예? 전 세금 벌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지랄 갑질도 지금 목불이 인견입니다. 예. 왜 이런 곳에서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요, 생산 공장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한국 생산비 높다면 한국에서 생산 줄이고 해외에서 생산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생산 기지가 없는 기업이 새로 해외로 나가려면 그때는 힘이 많이 들겠죠. 그러나 이미 세계 여러 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생산비 미니마이저하는 글로벌 생산 구조, 이윤 구조 이런 걸 최적화하는 그 전략을 수행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생산을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산 줄이면 고용이 줄죠. 그리고 투자도 줄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오랜 시간 지속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서서히 망가져도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GDP 역성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한국 망가졌습니다. 1분기에. 한국 망가져도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쁜 곳에 떠나서 좋은 곳에 가면 됩니다.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현대 자동차 산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생산, 해외 생산 비교해 보세요. 국내 생산 점점 줄고요. 해외 생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만의 문제 아니고요. 현대차만의 문제 아니고요. 이게 제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에 투자하고 사업하면 덩신이에요.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을 바꿔줘야지 한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상속세 완전 폐지하고요. 유류세 완전 폐지하고요. 그래도 세수 확보에 문제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해주고요. 최저임금은 저는 인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치노조, 이념노조 죄송하지만 이제 끝장내야 됩니다.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투자를 해야 고용이 늘고요. 그 다음에 복지의 본질은 찌꺼기 배급하는 겁니다. 이 점을 제가 간결하게 논증해 보겠습니다. 복지한다고 세금 100을 걷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세금을 먼저 걷어가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세금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복지하는 그 공무원, 이 사람 입부터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먹어야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복지하는 그런 공무원들 숫자만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복지 규모가 커지니까. 그 다음으로는요, 이 돈, 이렇게 깔아먹는 그런 세력들 많습니다. 뭐 대시도 않은 연구하고, 뭐 대시도 않은 용역하고 말이죠. 대시도 않은 무슨 단체, 이런 단체, 저런 단체. 그 본질은 모두 세금 파먹고 그냥 똥 싸는 곳입니다. 이런 똥 싸게 하느라고요. 복지 명목으로 강탈한 돈 제일 먼저 사용하고 남는 찌꺼기 생색내면서 배급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복지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세금 100을 강탈당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기업이 돈을 프린트할 수는 없으니 내부적으로 우선 비용부터 줄이겠죠. 왜냐하면 값 올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물건 시장은 경쟁적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값을 올리면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은 제일 나중에 올리고 내부적으로 비용부터 먼저 줄입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흡수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 줄이면 제일 사람 줄여야죠. 그 다음에 물건값을 일정 부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값에 증가한다 그러죠. 다 증가는 못하고 일정 부분 증가합니다. 결국 물건값 오르는 거죠. 그러면 소비 줄고요, 생산 줄고요, 고용 줄고요, 투자 감소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논리 구조입니다. 법칙입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월급 받던 사람은 실업자 되잖아요. 그래서
찌꺼기 배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지의 본질입니다. 복지 비용 왕창 받는 것보다도요, 쥐꼬리 월급 받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동일한 논리 구조입니다. 세금 늘면요, 소비 줄어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 안 팔린다는 거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산 줄이고 고용 줄이고 투자 줄이고 사람 잘려야 되고, 잘린 사람은 월급 대신 찌꺼기 배급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한마디로 용어로 정리를 한다면은 이런 거를 복지 시스템 유지 비용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복지 시스템 유지 비용 이거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10% 늘려도 시스템 유지 비용에 다 가져가 버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받는 그 복지 혜택은 거의 뭐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증폭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꼭 필요한 복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복지 시스템 유지 비용 팍 줄이고, 세금 줄이면 악순환이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금이 줄면은요, 즉 비용을 줄여주면은 생산 늘고 투자 늘고 고용 늘면 배급 인생이 월급 인생이 됩니다. 실업자가 취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정말 제가 예를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정제되지 못한 말이 있으면 선회해 주시고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비실비실되지 말고 다시 한번 정말 펄펄 뛰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더 발전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